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제가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해드릴 건데요. 우선 이 탄생 배경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이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이 경기도 평택에 있는 이 험프리스로 이전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로부터 이 신도시, 국가 지원 신도시를 약속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다른 수도권 신도시와 다르게 이름에 이 국제라는 말이 하나가 더 붙게 됩니다. 자, 사업 개요는 위치를 보자면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명 일대에 있고요. 총 주택은 56만 그리고 인구는 14만 예정이 되어 있죠. 이 추정 사업비로는 8조 2천억 그리고 경기도 LH와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평택도시공사가 이 개발 주체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개발이 조금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현재 진행형인 이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덕 국제 신도시의 이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총 주택이 29% 그리고 상업 업무 시설이 4.2%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이 상업 시설 그 용지가 비교적 적죠. 그리고 도로 4.2%, 공원 녹지 25.6%, 그리고 기타 23%로 해서 이렇게 신도시가 지금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평택 고덕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 제가 지도를 한번 보면 서울이 있죠. 서울이 있고 성남, 수원, 용인, 그리고 동탄, 그리고 여기 경기도 남부에 경기도 평택이 위치해 있습니다. 평택 중에서 제가 이렇게 노란 곳으로 표기한 곳이 이 고덕 국제 신도시고요. 일단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택 시흥 고속도로, 이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제천 고속도로, 이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가 4개가 관통을 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이 철도 노선 경부선과 이 국도 1번 라인이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전국적으로 교통이 매우 발달된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작년 5월 제가 기사인데요. 제가 기사의 한 부분을 발췌를 해봤습니다.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이 K 반도체 벨트 전략 보고 대회가 열렸는데요. 최초의 비전 2030 발표 당시 수립한 이 133조 원의 투자 계획에서 무려 38조 원을 추가로 더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23년까지 총 171조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투자를 삼성전자에서 계획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삼세권 좋다는 건 알겠다. 근데 그러면 어느 도시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 수 있냐 이렇게 표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삼성하면 수원 그리고 기흥 그리고 동탄 그리고 평택 고덕 이렇게 한번 이 수도권 내에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최초에 이 수원 캠퍼스를 보면 면적은 약 48만 평 그리고 근무 인원은 3만 4천 명 그리고 기흥 캠퍼스 47만 평 근무 인원은 약 3만 명 그리고 비교적 최근 이제 개발이 완성된 이 화성을 보면 면적은 48만 평 근무 인원은 약 3만 4천 명이 근무를 한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평택 고덕 캠퍼스를 보면 무려 이 면적이 120만 평입니다. 그러면 이 수원과 기흥, 이 화성 3개 사업장을 합친 크기와 거의 맞먹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근무 인원은 2개의 사업장을 합친 것처럼 이 7만 명이 근무를 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 컨트롤 타워 53층 규모로 건립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게 무슨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 삼성전자 반도체에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이 평택으로 전입을 해온다는 얘기죠. 무려 53층 건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7기, 8기의 반도체 생산 라인이 추가로 증설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이 이렇게 정말 대단한 기업인 건 알겠다. 근데 그러면 이 삼성이 이 평택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 고용 창출이 있겠죠. 지금 팹 6기,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라인이 현재 6기까지는 확정이 돼서 지금 약 21만 명 고용 창출 효과를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 53층 컨트롤 타워 반도체 관련 핵심 인원들이 지금 이 평택 고덕에 대규모 투입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평택 인구 상승률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2010년도에 38만이라는 지금 인구가 이렇게 책정이 됐죠. 근데 10년 뒤를 보겠습니다. 22년도에 무려 53만. 지금 이렇게 매월 2,000명씩 이 평택시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21년 그리고 22년에 이제 60만에 가까운 인구 증가율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경기도 이 수도권 하면 이 100만 도시가 떠오르는 곳이 있죠. 수원과 용인 그리고 화성이 지금 80만 정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평택시도 2030 계획에서 이 100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인구가 차면 물론 상권이 매우 활성화가 되겠죠. 이 평택 고덕은 이 자급자족의 도시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택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서 내 모든 생활을 평택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물론 그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 양질의 학원가 형성에도 도움이 되겠죠. 사실 이 평택에는 그렇다 할 만한 학원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덕에 양질의 학원가가 조성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죠. 자, 그다음엔 또 당연한 얘기지만 소비 활동이 매우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 그럼 삼성이 다냐? 평택은 삼성밖에 없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로 이 국제학교가 들어오죠. 평택 고덕에도 국제학교가 들어온다. 언제? 23년 착공 예정, 25년 완공 예정, 26년을 개교를 목표로 현재 이 평택시에서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예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란 정의를 내리자면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외국인 학교랑은 다른 개념이죠. 내국인도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 있는 국제적인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전에 그 유명 연예인들이나 그 재벌가 그 자식분들도 많이 이제 국제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많이 이슈가 됐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멀리 그 우리 아들, 딸을 외국으로 유학을 안 보내도 그거와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어디에서? 내국에서. 그러니까 가까운 인천, 송도, 그리고 제주, 그리고 현재 대구가 이렇게 국내에서 인가받은 국제학교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평택 고덕에도 이 국제학교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2기 신도시 중에 송도 국제학교에 있는 이 체드윅 학교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송도 국제학교 체드윅 설립일은 2010년 9월 7일에 개교를 했죠. 고덕은 26년 개교 예정이고요. 우리가 16년이라는 이 갭의 차이가 나는데 조금 더 최신식의 이 건물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규 과정은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요. 유치를 해보자면 유치부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 총 14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설립 자금은 이 송도 국제학교 체드윅은 약 1,500원, 고덕은 약 2천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요. 총 부지 면적을 살펴보면 송도의 체드윅은 약 2만 평, 하지만 고덕 국제학교는 약 3만 평으로 규모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규모로 설립이 될지 참 기대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고덕은 그래 이제 일자리도 있고 그럼 교육도 좋다. 그게 다냐?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바로 고덕 한박산 중앙공원 및 이 문화시설이 들어오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한박산 중앙공원이라는 이 거대한 공원이 지금 설립 중에 있는데요. 수변 여가존, 예술 테마존, 에코 체험존, 오감 힐링존, 글로벌 체험존 이렇게 5가지 테마로 현재 이렇게 지금 건축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공원 면적은 약 20만 평, 축구장 크기로 약 80개 이상의 크기다. 엄청 이 경기도 내에서도 대형 공원이 탄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앞에는 뭐가 있냐? 자, 평화예술의 전당. 약 6,000평 규모의 예산은 1,130억 원 규모로 잡혀 있죠. 이거는 좌석이 최대 1,700석 이상 되는 좌석으로 설립이 되고요. 비슷한 사이즈로 도서관, 박물관, 창의체험관 이렇게 문화시설이 4인방이 이 한박산 공원 내에 위치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 에듀타운 국제학교 부지가 있는데 지도만 봐도 가깝죠.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도보로 이 학교와 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고덕 신도시의 이 주택 시장은 어떠한가?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최초로 사전 민간 그리고 이 청약이 있었는데요. 12월 달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이 평택 고덕 호반 서밋 3차가 무려 최고 경쟁률 295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의 기염을 토해냈죠. 그런데 이에 질세라 이번 달 1월 달에
그 바로 옆 단지에 대방 디에트르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가 458대 1이라는 정말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을 하면서 이 고덕 신도시의 청약 경쟁률을 갈아치웠고요. 이거는 경기도 내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죠. 여기 빨간색 네모 친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 고덕내에 있는 동양 파라곤 1차라는 아파트의 지금 매매 시세를 자 그래프로 가져와 봤습니다. 2019년도에 다 입주를 했고요. 평형 세 개의 평형이 있는데 금액을 보시면 뭐 3억 중후반, 뭐 4억 이렇게 언저리에 나와 있죠. 이 사실 19년도는 이 평택에서도 굉장히 부동산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공급 물량 폭탄으로 인해서 어떤 곳은 뭐 마이너스 5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7천만 원까지 마이너스 P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고덕에 있는 동양 파라곤은 그나마 가격 방어를 좀 했죠. 무피거나 플러스 P 한 1,000만 원 정도 이런 시세를 형성을 했는데요. 불과 21년 그리고 22년 현재까지 상승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그 아파트 매매 시세가 250% 이상 다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인원들이 고덕에 입성을 하면 시세 차익을 무려 5억 이상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평택에는 이제 고덕 신도시만 있냐? 아닙니다. 고덕 신도시 인근에 브레인시티와 이 평택 지지역이 있죠. 여기서 이제 브레인시티를 저희가 한번 보면 얼마 전에 이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2024년 설립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다면 학부와 이 대학원까지 모두 이 평택 캠퍼스에 와서 지금 공부를 할 거고요. 삼성전자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이 반도체에 대한 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카이스트와 협약을 맺어서 평택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하고 그 인원들은 우리 고덕에 있는 삼성전자로 와서 근무를 해라. 이렇게 협약을 맺었고 평택의 아주대학병원 2027년 개원이 확정이 됐죠. 사실 좀 이렇게 평택에서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인근의 수원이나 천안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보통 갔는데요. 이제는 양질의 이런 병원 시설까지 평택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 지지역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평택 지지역은 과거에는 이렇게 시골에 있던 한적한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그때는 이 지하철 1호선이 운행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SRT라는 열차가 지금 도입이 되면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고속 열차가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2025년에는 이 수원발 KTX가 확정이 되면서 이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 일대가 엄청 이제 개발하게 되고요. 지난달에 이 대광법이죠. 대도시 광역철도법이 개정되면서 이 GTX 작년에 엄청 핫했잖아요. 이 GTX 노선이 평택 지지역까지 연장 가능성이 매우 확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봄에 우리나라 빅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대선이 있죠. 이 대선의 유력한 후보 두 분께서 최근 뉴스를 보면 이 평택까지 GTX 노선을 연장한다는 공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력한 청신호가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이 쿼터 역세권이 평택에서 탄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고덕 신도시와 평택이 좋은 건 알겠다. 그러면 우리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자,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팁을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에듀타운 상가에 주목하라. 에듀타운은 제가 다음 화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이 에듀타운은 배우 수요가 22,000세대, 이 독보적인 항아리 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국제학교 설립 효과로 인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영어 특화 구역 지정이 된다. 그리고 에듀타운은 교육, 문화, 시설의 집합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 고덕 신도시 전체 지도가 있죠. 여기 삼성이 이렇게 동쪽에 한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바로 왼쪽에 이 동그라미 치는 곳이 에듀타운입니다. 여기는 물론 호수공원도 있고 설명드렸던 이 한박산 공원도 있고요. 이런 문화시설들도 있고 이 앞에 보시면 여기 표시된 곳들이 다 아파트 라인인데요. 이곳은 현재 입주를 했거나 입주 예정인 곳들입니다. 이곳에 바로 국제학교가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 아파트 포인트들이 많이들 보이실 거예요. 근데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자, 초등학교, 고등학교, 특목고, 중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총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의 부지가 지도상만 봐도 이렇게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 국제학교를 뺀 그 일반 학급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학급들 중에 보시면은 주변이 다 이렇게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이 공원 문화시설이 집합이 되어 있다. 호수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이 BRT가 이제 깔리게 될 텐데, 이 고덕 신도시는 이 BRT 노선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BRT를 타고 이 고덕 국제 대로를 어디든 다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여러분들 그 신도시를 처음에 개발할 때 신도시에서 가장 이제 먼저 개발되는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뭐 인프라나 학교는 사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동주택, 이 아파트 부지는요, 웬만하면은 그 시기에 맞게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건설사에서도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이 아파트 배후 수요들이 24년, 늦어도 25년까지 모두 다 거주를 해서 이쪽에서 이제 사실 예정이죠. 물론 뭐 고덕에도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뭐 중심상가도 있고 서정리역 그 교류센터도 있는데, 제가 이 에듀타운에 주목하라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 배우 수요가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들어와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평택도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월세 금지법, 그러니까 임대를 주지를 못합니다.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요건을 모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입주를 한다. 그래서 고덕 내에서도 에듀타운이 개발이 가장 빠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평택 고덕 이 상가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론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뭐 장점은 뭐 월급 확보,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 근데 제일 고덕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아야 될 거는 독보적인 항아리 상권이고 이 자급 자족 도시의 기능을 한다. 이 부분은 포인트를 두셔야 되고, 그리고 상가는 뭐 모든 상가가 마찬가지겠지만 손쉬운 임차 관리, 뭐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서 뭐 이제 임차 관리가 쉽죠. 그리고 전매 무제한 그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이 상가는 사실 이제 실투자금이 좀 많습니다. 이 분양가 자체가 워낙 이제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최소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억 단위 이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차익 상품보다는 이 수익성 상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보통 신도시에 내가 상가를 투자해서 망했다, 힘들다, 누가 투자했냐, 하지 마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텐데 그분들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양 직원들의 말도 안 되는 뭐 분양 시세 차익 볼 수 있다, 안 되거든요. 이 신도시는 완성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완성이 된 이후에 상권이 활발히 돌아갔을 때 그때 이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 수익형 상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5년 아니면 10년 이상 내가 끌고 갈 자금 여력을,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이 충분한 상권 분석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고요. 더군다나 이 신도시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구도심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서 잘 되는 상권이 있고 안 되는 상권이 있죠. 이건 누구나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상권은 비싸죠. 수익률이 적어질 수가 있는데 이 신도시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잘 될지, 어디가 조금 힘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나는 억대의 투자금이 없다. 근데 이 고덕 신도시에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요즘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요 그림들 저희 차로 이동하시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생긴 이 건물이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이게 최초에는 이 우리나라는 이 제조형 그 산업시설이 많이 발달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만큼 공장 부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번 예전을 과거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하기 쉬우실 텐데 그런 부지 면적을 줄이고자 이렇게 최초의 아파트형 공장이 탄생을 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미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변형이 됩니다.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제조형도 있지만 이 지식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이 IT 이런 벤처 사업이 굉장히 핫하게 지금 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2010년도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지식산업센터도 이게 뭐 장점만 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장점 먼저 보여드리자면 레버리지 극대화, 이 담보대출이 무려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투자 상품보다는 뭔가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만들어드린 제도이기 때문에 대출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계약금 10%로 잔금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덕은 또 아직 동네 자체가 더 완성이 안 된 동네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초기에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금 예정되어 있는 물량을 보면 수요 대비해서 공급 물량이 많이 지금 부족한 경우고요. 단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도시 개발 완성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이 있다. 뭐 제조업이나 이제 지식 기반 한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투자할 때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필수다. 그리고 입지별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